네, 안녕하세요. 박수연 기자입니다. 약 700여 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제 맥주 종류입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개발해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수제 맥주가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는 라거 맥주가 대부분인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레시피로 틈새 공략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수제 맥주 성지라 불리는 서울 경리단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지역 상권에서 이런 이색 수제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수제 맥주 시장을 들여다보고 업계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시간에 좀 덜 심각한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뉴스를 통해서도 이 맥주 시장과 관련해서 이제 외국산 그리고 국내산과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잠시 후에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박수연 기자와 함께 수제 맥주 시장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박수연 기자는 네. 맥주 좋아하세요? 수제 맥주를 최근에 먹기 시작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일부러 이제 수제 맥주를 찾아서 네. 마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좀 시장이 많이 열리기도 했고 확대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수제 맥주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새 생산량 2배. 그리고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건데요. 예. 수제 맥주 제조업체는 2015년 51곳에서 지난해 83곳으로 2014년 54개에 불과했던 수제 맥주 면허 건수는 지난해 95개 규모로 그러네요. 3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한국수제맥주협회에 따르면 2016년 200억 원 규모였던 수제 시장은 지난해 350억 원에서 400억 원 규모로 좀 성장을 크게 했고요. 예. 5년 뒤에는 2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전체 맥주 시장에서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예. 이게 5%, 6%가 되면 잠재력은 충분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 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수제 맥주 이렇게 맛을 보면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맛들이다 보니까 좀 저는 입장에서 신기했었고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입맛대로 마실 수 있고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도 더 유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수제 맥주 가장 큰 매력은 굉장히 큰 다양성에서 오는 겁니다. 예.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좀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살펴봤는데요. 네. 라거보다 진한 풍미를 가진 에일, 그리고 또 홉에서 나오는 향긋한 향이 좀 있는 페일 에일, 그리고 홉을 많이 넣어서 굉장히 진한 맛을 갖고 있어서 요즘에 되게 많이 먹는 이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IPA라고 불리는 인디아 페일 에일이 있고요. 또 진한 흑빛깔을 내면서 영국식 진한 에일로 불리는 포터, 그리고 스타우트 등 이 초콜릿이나 커피 같이 좀 달콤 쌉싸름한 풍미를 풍기는 그런 맥주도 있습니다. 그 홉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 이 맥주 발효 과정 전후에 첨가를 해서 이 맥주가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면서 또 다양한 향을 내기도 하는데요. 수제 맥주의 이 특유의 씁쓸하고도 향긋한 향이 바로 이 홉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 제가 소규모 양조장을 찾아가 봤는데요. 직접 그 제조 과정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쇄한 메가를 가지고 강화, 여과 과정 후에 보일링이라는 끓이는 과정에서 홉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침전과 풀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탱크에서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걸치고 원심 분리기 여과를 통한 후에 패키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 인터뷰 내용이 좀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근데 그만큼 수제 맥주 시장도 커지고 있고 실제로 수제 맥주만 파는 펍도 요즘에 길거리 가다 보면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2000년대 초반에 하우스 맥주 열풍이 살짝 불었다가 맞아요. 조금 침체했다가 이제 다시 수제 맥주 열풍이 불고 있는 데인데요. 2002년에 소규모 그 수제 맥주 제조 면허가 도입되면서 이렇게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대통령 만찬주로 불리면서 품절 사태를 겪었던 세븐브루이를 제가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수제 맥주 1세대 제조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 이름을 따서 강서,
달서 등의 그런 에일 맥주를 생산을 하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었고요. 미국, 대만으로도 수출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대표 이사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맥주 세대 1세대로서 어떻게 보면 참 수제 맥주의 고유의 맛을 창출해내는 그런 회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이밍을 좀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 동력을 얻어서 성장하자. 그게 주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장사 소세지로 유명한 진주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중견기업 진주엠은 2015년에 또 1세대 맥주업체 카브루를 인수를 했는데요. 현재 가평에 양조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계속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까 양조장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는데요.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가진 제조업체 중에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펍에서 이 진주엠의 프리미엄 소세지나 뭐 여러 가지 등을 팔면서 시너지를 좀 함께 얻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한국 맥주는 북한 대동강 맥주보다 맛이 없다라고 그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일가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당시 특파원이었었는데요. 그게 한국 청년이랑 손잡고 맛없어서 못하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직접 더 부스라는 수제 맥주 가게를 차렸습니다. 경리단길 15평짜리 작은 펍에서 시작해서 현재 6개 직영 펍을 운영하고 있고 판교와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양조장을 두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뭐 문화를 판다 이런 신념 아래 맥주 페스티벌과 뭐 시음회, 양조장 투어 등을 통해서 이 대중과 직접 좀 경험을 하고 가치를 쌓아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도 그렇고요. 실제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정책적인 뒷받침도 좀 있어 보여요. 주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좀 시장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지난달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골자가 세금 혜택을 주고 또 판로를 개척을 하겠다 해서 확대를 해서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를 좀 육성을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하게 된 건데요. 일단 좀 살펴보면 일단 소규모 맥주 시설 세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과세표준 경감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간 출고량 기준을 좀 이렇게 늘렸고요. 소규모 맥주 제조자 저장고 용량도 기존 75kg에서 120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유통 채널을 다변화했다는 건데요. 일단 일반 마트와 편의점 판매가 여태까지는 안 됐었는데 지난달부터는 허용이 되면서 이제 자유롭게 좀 유통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도 뒷받침을 해주다 보면 당연히 대기업에서도 좀 눈독을 들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는 지역 양조장과 손잡고 PK마켓이나 뭐 SSG 마켓 등 자사의 마켓에 이 수제 맥주를 팔고 있고요. 정용준 신세계 회장이 워낙 수제 맥주 애호가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데블스도어라고 이미 수제 맥주 전문점을 내고 좀 직접 제조해서 팔고 있고요. 오비 맥주, 그러니까 뭐 주류 회사인 오비 맥주도 자회사를 통해서 국내 수제 맥주 브랜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핸드앤드 몰트를 인수를 했는데요. 내수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로도 수출을 할 예정이고 하이트 진로 역시 이 미국 수제 맥주 회사 벨라스트 포인트와 정식 수입 계약을 맺고 좀 개척을 하려 하고 있고요. SPC 그룹이나 LF 등도 자체 이제 수입 판매를 하면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수제 맥주를 사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긴 하겠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되면 또 대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네, 대기업을 바라보는 사실 업계의 시각은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정확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반가워할 일입니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으로 좀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은 파이가 좀 미미한 시장에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시장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소비자 선택폭을 넓힌 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또 생산 규모 자체가 일정 규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다만 거대한 유통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소제조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또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또 기존 입지 업체들의 입지가 좀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대형업체와 중소업체 간의 이슈를 떠나서 이번에는 그러면 외국산과 국산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도록 하죠. 요즘에 저도 뉴스 통해서 오히려 국산이 역차별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수입 맥주를 싸게 팔더라고요.
예. 평소에 4캔 10,000원 하죠. 예, 편의점에서. 그렇죠. 네, 그 쉽게 볼 수 있고 요즘에는 4캔은 5,000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싼 가격으로 좀 무장한 이 수입 맥주와의 경쟁에 살아남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는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와의 과세 표준이 기준이 달라서 수입 맥주가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올해부터 미국과 유럽연합 수입 맥주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그 수입산 맥주에서는 그 수입 신고 가격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국산 맥주 때문에 이 국산 맥주 제조 원가에는 뭐 판매 관리비, 영업비, 제조사 이윤 등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수입가에는 국내 판매 관리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 경쟁력이 좀 싸다라고 생기게 된 거고요. 실제 뭐 이런 영향 때문인지 맥주 수입량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14년에 4만 8천 톤이었는데 맥주 수입량이 지난해 33만 톤으로 7년 만에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좀 역차별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직접 입장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과세 체계의 어떤 불합리성이나 또 국내 맥주가 그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 국내 맥주가 수입 맥주와 정말 대등하게 품질과 어떤 그 다양성으로서 소비자에게 소구해서 그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근데 현재 상황을 본다면 정부 측에서도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제 수입 맥주에게서 잠식을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여기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업계는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다양한 수제 맥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 과세 표준 조정을 비롯해서 용량 제한을 좀 완화해줄 것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맥주 제조사들은 이제 유통 채널이 좀 진입 장벽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좀 정책적인 배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우리 기업들 그리고 또 중소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숙제가 또 맥주 시장에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